아무래도 히스토리를 실제로 배웠던 사람들이 그 테크닉을 조금 더 잘 아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교 과정에서는 히스토리 과목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expectation을 가지는지를 저희는 알잖아요. 맞아요, 비전공자는 사실 맞아요. 추측하는 것 뿐이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죠.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되게 약간 좀 아카데믹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주니어 보딩의 학생 히스토리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요즘에 되게 많이 받게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 중에서 주니어 보딩 학교들의 그 히스토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 되게 뛰어나신 민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주니어 보딩 학교의 히스토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딥 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우쌤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란 이제부터 계속 나오시게 될 텐데. 오늘 막 룩이 엄청 멋있는데?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민우쌤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존에도 제가 라이언 아카데미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민우쌤 같은 경우는 UCLA에서 Political Science 전공을 하고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유튜브에 오시면 민우쌤의 아주 멋진 그 히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여기 위를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주니어 보딩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민우쌤을 모셨냐면 아마 민우쌤은 아시게 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명문 보딩 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과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형화된 히스토리의 커리큘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Honors History, 네. 그 다음에 World History, 네. 그 다음에 AP US History, 그래서 APC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AP World History, 그 다음에 Government and Politics.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이 약간 좀 커리큘럼이 이렇게 좀 픽스된 과목 같은 경우는 AP US History라고 하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특히 주니어 보딩을 갖다 보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6학년부터 시작해서 9학년 때까지 되게 아카데믹을 갖다가 관리하는 곳이 주니어 보딩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들 스쿨이라고 한데 거기에 주니어 보딩 히스토리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잖아요, 선생님. 뭐 알지브라 1, 알지브라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저희 주니어 보딩 관리하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히스토리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어도 조금 부모님들께서 영어는 영어니까 라고 하는데 특히 주니어 보딩의 히스토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막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민우쌤을 딱 그거 해가지고요. 주니어 보딩의 그 히스토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학교별로 파헤치는 한번 컨텐츠를 갖다가 민우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우쌤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번에 그 민우쌤한테 부탁해서 좀 숙제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좀 숙제를 좀 많이 해오셨나요? 네,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별로 약간씩 추구하는 방향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네이밍들, 코र्스 네이밍들을 다 보시면은 이게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함정이 있는 게 그 타이틀만 믿고 갔다가 맞아. 이제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저희 지금 솔직히 말해서 라이언 아카데미 주니어 보딩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갖다 여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리고를 되게 많이 높이고 있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학생들도 되게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되게 막 뭐예요?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중학교 레벨에서 그게 많이 다뤄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에서는 정형화된 AP US, 뭐 AP World History 다 뭘 배워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학교의 재량이 좀 커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리고 교사별로 뭘 가르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가르칠지가 되게 달라서 학교별로 이렇게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은 그 디테일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별로 어떤 코र्스는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심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라이언 아카데미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솔직히 페이스쿨 히스토리 그리고 이글브룩 히스토리 그리고 저번에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카디건하고 이글브룩 같이 또 페이 이런 거에서 주니어 보딩 학교의 커리큘럼을 갖다가 보면서 학생들을 갖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진짜 실제 커리큘럼을 다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학교의 재량이라는 게 좀 무섭긴 한데 그쵸. 솔직히 예를 들면 그 히스토리에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아 이게 뭔가 월드 히스토리도 아닌 것 같고 civilizations 뭐 여러 가지 막 디테일한 것들이 제가 봤었을 때 부모님이 뭔지를 진짜 모르실 것만 같더라고요. 네.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제목이 약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히스토리 과목들이 보통 이제 히스토리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뭐 소셜 스터디스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통상 이제 주니어 보딩 레벨에선 소셜 스터디라고 레이블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소셜 사이언스도 붙이고요. 그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소셜 스터디스 안에 히스토리가 있고 주니어 보딩 레벨에서는 단순히 역사만 배운다기보다는 애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키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히스토리라고 레이블을 안 하고 조금 더 포괄적인 레이블을 사용해서 네이밍을 붙이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거나 세세한 디테일들까지를 잘 안 읽어보시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어떤 걸 좀 얘기하게 되냐면 이제는 휴머니티랑 소셜 스터디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로 히스토리랑 같이 해서 영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통째적으로 가는 주니어 보딩들도 요즘에 점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얘기했던 게 부모님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걸 부르게서 이건 뭐예요? 이 질문을 갖다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되게 많이 배웠어서 이 학교에서 이런 커리큘럼 이런 겁니다. 제가 좀 가이드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리터러처 교재 그리고 막 투키랑 마킹벌, 서버 리딩 코र्스 그래서 학생들 부모님들이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준비해 가면 되겠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더불어서 수학 같은 거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알지브라 1,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프리캘, 뭐 가장 높은 데는 프리캘이기도 하고 그런데 히스토리는 부모님이 알려고 해도 아실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 진짜 히스토리 하면 저희 민우쌤은 거의 그냥 최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니쌤, 다음번에 지니쌤하고 같이 나올 건데,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민우쌤하고 진짜 저희가 어떻게, 이거 되게 꿀팁인데 뭐 공개해도 되나? 이럴 정도까지 막 고민을 하고 있어도 되는데, 요즘 맨날 지니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다 얘기하라고. 네. 가지고 와서 정말 딥 다이브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학교들부터 시작해서 갈 텐데 어느 학교부터 한번 좀 민우쌤 저희 학생들 많이 관리했으니까 어느 학교부터 좀 한번 딥다이브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 페이스쿨부터 시작하면 넘버 원, my favorite. 오케이, 왔었을 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쿨의 히스토리에 관련돼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보딩의 최고의 주니어 보딩 중에 하나인 이제 페이스쿨에 대해서 히스토리 알아볼 텐데 페이만의 특수한 히스토리 클래스를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왔을 때 거기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개발해서 히스토리 개발해서 멀티미디어 링크 막 이렇게 사시는 것도 되게 많으신데 자 일단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우리 7학년부터 시작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봤을 때 7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cient World Culture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제목의 코र्스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지점은 culture가 키워드예요. 여기서 맞아요. Ancient World History가 아니고 뭐 Ancient World Civilization도 아니고 네. Ancient World Culture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단어고 사람마다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굉장히 다른데 맞아요. 문화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언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맞네. 건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아키텍처.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파인 아트스 같은 미술 작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통상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non-text material. 맞아요. 우리는 사실 평범한 커리큘럼에서 늘 초등학교 때부터 텍스트를 읽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그 텍스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연습을 하는데 텍스트가 아닌 그런 매티리얼이 왔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나열을 하면서 그쵸. 학생들이 나름대로 뭔가 이해하는 게 좀 쉽긴 하거든요. 왔었을 때. 그리고 텍스트는 사실 단어의 뜻을 알면 모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해석만 맞아요.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코र्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물병 그리스 고대 문화 물병을 갖고 와서 이 물병을 갑자기 분석을 하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뭐지? 그쵸
저희들이 What am I supposed to say?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코र्스가 이 Ancient World Culture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고대 문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메르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뭐 황해 문명, 뭐 인더스 강가 문명 이런 데에서 나오는 뭐 유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뭐 에픽 포엠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컬처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류의 코र्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이 이 수업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으면 긴 어떻게 보면 전지 이런 거에다 갖다 놓고 그 문화에 관련돼서 막 그날 문화의 옷도 보고 막 와가지고 뭐 도자기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애들이 여러 개를 뭉쳐놓고 그걸 갖다 또 디스커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갖다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의 그 히스토리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이션 월드 컬처에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프루브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클래스 같을까요? 만약 아시아로 국한을 한다고 보면은 사실 아시아에서 클래시컬 시빌라이제이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정말 좋은데요, 이거?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월드 히스토리라는 커리큘럼에서 봤을 때 에이션 클래시컬 시빌라이제이션은 통상 한 나라로 시작을 해요. 맞아요, 중국의 한 나라, 네. 그죠? 그럼 이제 한 나라에서 시작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유형 문화일 수도 있고 무형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령 무형 문화라고 봤을 때 공무원 시험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다른 어떤 문명에서도 이런 류의 시험이 없었어요. 맞아요. 공무원들을 등용하는 방식은 사실 그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의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정해졌다면은 한나라 시대 이후부터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맞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merit based 시스템이 있다 보니 미국에서도 여전히 그쵸. 메리트 베이스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영향력이 단순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해도 사실 크게 스트레치가 아닌 거죠. 맞아요. 와가지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고대 문명 그리고 히스토리에 관련된 베이스를 해서 시빌라이제이션, 컬처의 시작이라고 하면 고대 잉카 문명, 그러니까 다양한 컬처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결론적으로 월드 히스토리 파트를 갖다 껴서 알려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쵸. 사실 이 코र्스가 제목이 컬처이긴 한데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진행이 불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해할 때는 사실 그 역사를 알아야 그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트릭이기는 해요. 맞아요. 약간 트랩 카드처럼 컬처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히스토리 코र्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더블로 당황하는 거죠. 맞아요. 뭐야? 나 히스토리 아닌 줄 알았는데 네. 히스토리에다가 거기다가 또 더해서 컬처까지 공부해야 되네? 라고 되니까 애들이 더 당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보면 아즈텍,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이게 고대 문명을 갖다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월드 히스토리 기반이 되는데 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주니어 보딩 페이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대 문명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크리티컬 띵킹을 살려가지고 결국은 영어의 실력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라이팅을 갖다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을 좀 늘리는 준비를 좀 시켜야 되는 게 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넌 텍스트랑 텍스트 매티리얼 둘 다 잘 분석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되게 인문학이라는 학문에 최적화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된 코र्스들이거든요. 주니어 보딩 소셜 스터디즈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코र्스가 끝났을 때 즈음에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소스들이 와도 사실 그 소스들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그런 통찰을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코र्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히스토리 통해서 정말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학생이 어떤 걸 갖다가 나열하고
라이팅 스킬을 갖다 배우면서 어떤 프로젝트까지 이어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개발시킬 수 있는 교과 과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페이에서 7학년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좀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좀 7학년에서 좀 어떤 거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실 이 7학년 코र्스가 첫 단추여서 스코프가 좀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겁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 7학년 코र्스의 뷰티는 사실 이 넓이, 이 breadth가 중요하지 depth까지는 expectation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사실 겁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코र्스를 디자인했던 분들도 다 그걸 알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겁을 줘버리면 맞아요. 큰일 나요. 뒤에 가서 아이들이 네. 약간 일종의 포비아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이제 upper level로 올라가면 AP, 본격적으로 AP를 태클할 때는 진짜 이제 breadth뿐만 아니라 depth까지 중요해지는데 이미 겁을 먹어서 depth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이 코र्스를 들을 때는 그냥 겁먹지 않고 그냥 세계 여러 곳의 문화를 즐겁게 가볍게 배운다 정도로 좀 편안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US 히스토리나 어쨌든 그 페이스쿨을 갖다 들어간 학생들을 갖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는 어떻게든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히스토리 과목을 갖다가 굳이 여름방학 때 되게 많은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실제로 가서 학교에서 아이가 조금만 관심이 있고 더불어서 그 학교의 숙제를 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숙제를 갖다 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 과목을 들었었을 때 되게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면 저 교과 과정은 그렇게 어렵게 막 GPA를 따는 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그 민우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생이 보는 역사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스코프를 시작했던 단계가 되는 교과 과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이 정도로 정하면 7학년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학년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알gebra 2가 왜 중요하냐면은 잭쌤 혹시 불러도 될까요? 저기요? 네. 와가지고? 갑자기? 오케이. Why is algebra 2 so important for high school mathematics? I feel like Algebra 2 acts as a springboard that directly ties to much more complicated math courses like calculus, statistics, I think also even physics, right? I feel like you can't do physics without knowing Algebra 2, right? True. Like all the main concepts and I feel like that's where you really build your foundation for all of those sort of advanced math courses. Yeah, there's also like physics subjects like AP Physics Level B. Those are based on algebra as well. So Right. It ties into like all the other subjects as well. Right.